안녕하세요. 봄송구자입니다. 오늘은 주말이지만 그래도 시장을 한번 얘기 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시장 동향까지 얘기를 드릴 거니까 주간 동향, 주간의 흐름이 어땠는지 한 번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면 코스피는 한 주간 마이너스 1.18%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18% 하락했고 지금 2주 연속 하락한 거예요. 최근에 보면 2주 전에 3%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2주 연속을 하락을 한 상황이고,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을 한번 보세요.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이 지금 15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5주 연속, 15주 중에서 13주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지금 3주 연속 순매수고, 순매도 규모에 비해서 순매수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렇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끝날 거냐라고 보면 아직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지수가 보시면 여기서 크게 오르질 않았거든요. 2655에서 2714니까 지금 여기서 올라온 게 기껏해야지 뭐 3%? 이 정도밖에 안 올랐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이거 먹으려고 온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좀 더 올랐기 때문에 지수 전체적인 것과는 좀 다르게 외국인은 수익이 났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만족하고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되고, 기간은 여전히 좀 안 좋습니다. 기간은 2주 연속 순매도인데 그 중에서도 투신과 사면은 계속 연속적으로 순매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일별로 보면 지금 금요일에 1%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락을 한 것에 낙폭의 대부분 이제 금요일 하락한 것이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이 지금 8일, 9일 만에 순매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기관도 4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매도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양매도가 보시면 9일 만에 양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금투는 이제 4일 연속 순매도 하고 있고, 투신과 삼은 여전히 지금 수급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땡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총선 이후에 이제 국힘이 만약에 패배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불안할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만약 그 상황에서 기관이 더 매도한다 그러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동향을 보시면 요게 좀 특징적인데, 음식료가 3.6%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건설업이 2.3%, 전기전자는 의외로 별로 못 올랐습니다. 주간으로 봤을 때 0.3%가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상승 종목 비중 보세요. 그러니까 지수가 1.2%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다고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상승 종목 비중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건데, 시장이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는 않았다라는 게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음식료 쪽을 보시면 3.6%가 올랐는데, 그런데도 이제 상승 종목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잖아요. 이것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해서 낙폭과대에 대한 기대감을 좀 올린 게 좀 보인다,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양매수가 들어오긴 했죠. 기관과 외국인. 전기전자가 0.3%밖에 안 오르긴 했지만 지수의 외국인의 순매수는 여전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요것도 특징적이고,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비중이 더 많은 것도 전기전자에서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음식료에서 뭐가 좋았냐면 CJ 제일제당 쪽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 뭐 딱 이유는 없었다고 해요. 그냥 전반적으로 음식료에 대한 기대감 좀 있는 것 같고, 주간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의약품과 의료종물,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도 조금은 이제 힘이 빠진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 게 에너지솔루션, SDI, 포스코퓨처, 그리고 포스트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쪽은 조금 힘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주간으로 봤을 때 지금 5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근데 5주 만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 지금 3.67%가 한 주 만에 빠졌어요. 보시면 4주 전에 상승 첫 나왔을 때 이제 813이었는데 872까지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게 3주 동안 올린 것들을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모두 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기관을 보시면 지금 순매도가 엄청 강해요. 지금 15주 중에 지금 13주를 순매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순매도 규모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기관이 조금 순매도가 줄어드는 게 좀 보이긴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코스닥이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투세에 대한 부담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쪽으로 훨씬 더 강하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돈이 많은 개인들이 미국 주식 한다고 외국 주식 한다고 나가버릴 거기 때문에 이 자금 이탈의 수요는
이제 굉장히 코스닥 쪽에서 안 좋을 거다. 그리고 기관은 이걸 미리 이제 인지하고 계속 매도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5주 동안에, 그러니까 5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한 주 동안에 1.2%가 금요일에 하락을 했죠. 역시나 이제 금요일에도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은 금요일뿐만 아니고 한 주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봤을 때 쫙 보세요. 누가 시장을 주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락한 날과 상승한 날 딱 비교해보세요. 상승한 날 외국인이 샀죠. 하락한 날은 외국인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 업종을 보면 화학 업종이 굉장히 강했어요. 화학 업종이 7.7%나 올랐고,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상승 업종 상위 3개 업종마저도 상승 종목 비중이 50%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건 아니고, 그다음에 금융과 기타 서비스는 2차전지 쪽이 많은데 여기가 좀 조정이 있었다. 그리고 제약 쪽도 안 좋았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 종목을 보면 화학 업종에서 7.7%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7%. 근데 이게 오른 건 엔캠이라는 거예요. 엔캠. 엔캠이 뭐였죠? 전해액 관련된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해액이 IRA 관련된 뭐 수혜,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엔캠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고, 특히나 그 김석일 회장, 그분이 이제 SU 투자자문인가요? 그분이 이제 강하게 추천을 하면서 이번 주에 한 주에만 50% 이상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전선주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옛날 이제 KT 서브마린이죠. LS 마린 솔루션도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 이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2차전지 에코프로 조정받았죠. 그리고 지금 바이오 쪽, 그다음에 알테오젠이라든가 레고캠, HLB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굉장히 조정을 받았다. 이게 AACR이 있었잖아요. AACR이 4월 5일에 시작되면서 이 이전에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멘텀이 빠진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가 주간으로 어디가 올라가는지를 보는 건데, 29% 쪽에 29%에서 작성해 주는 거거든요. 요거를 좀 참조해서 본다 그러면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다. 근데 반도체에서 어디가 좋았냐 그러면 이 유리기판 관련된 테마가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요게 이제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 쪽이 또 역시나 굉장히 탄력을 받으면서 좋은 모습이 있었고, 일부 중국의 경기 회복, 근데 꼭 중국 경기 회복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게, 여기 그냥 이제 소비와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유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이쪽에서 보는 기업들이 좀 좋았다.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좋아요. 그러니까 전력 설비와 데이터 센터는 연결된다고 본다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GNC 에너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GNC 에너지라든가 전력 설비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좀 이해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한번 스터디 해보고 싶은데 상장할 때 좀 봤었거든요. 이게 이제 세카스라고 해서 뭐 그 클라우드 관련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이 회사가 보안 쪽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은 있거든요. 요거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이제 금요일 동향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1% 하락했잖아요. 근데 금요일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두 개 업종만 상승을 했었고, 나머지는 이제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특히나 의료 종목 쪽은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비중이 이제 28%밖에 되지 않았고, 상승 업종마저도 이제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부진했던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건설주들이 일부 반등이 나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붙는 건지, 이제 국힘이 지지율이 살짝 올라온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저PBR 밸류업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은 다시 붙나라는 느낌도 있는데, 요거는 아직은 이제 조금 지켜보자. 다만 요건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저 밸류업 주식들에 진짜로 관심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업에 관심이 지금 일본을 놓쳤기 때문에 밸류업이 이제 글로벌 자산운용들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하는 자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금들이 아까 얘기드리지만 총선 이후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강하게 밸류업주로 봐야 될 것 같고,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살아있다,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기관이라든가 개인들이 엑시트하면서 나간다고 할 때 그때 받아두면서, 그러니까 많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눌림목에서 받아두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좀 의외인 부분인데 전쟁이 강화될 거다.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쟁이 좀 강화될 것 같다. 이런 게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산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주 이슈는 삼성전자의 실적이었죠.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 71조 원, 영업이익 6.6조 원, 6조 6천억 원. 근데 컨센서스가 매출액은 조금 하회했는데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상회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진짜로 좋구나, 반도체가 정말 턴어라운드하면서 정말 좋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이게 기관들의 순매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 수급이 들었던 게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만약 기관이 계속 팔면서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사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외국인 보세요. 외국인이 14일 연속 순매수가 들었어요. 14일 연속. 근데 14일 동안 순매수가 얼마가 들어왔냐면 5.7조 원이에요. 5.7조 원이 보시면 이제 16%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72,800원에서 지금 84,5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폭이 크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강하게 순매수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상승 여력을 더 보고 있다, 이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의 2.5D 패키지를 수주했다는 얘기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파운드리가 2.5D 패키지를 수주한 거는 이제 메모리는 아니고 파운드리 얘기예요.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수주하는 건데, 요게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의미가 나온다는 건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HBM이라는 건 HBM 메모리가 이제 그 일반 D램이나 낸드처럼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D램은 이렇게 기판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기판이 있으면 기판의 가운데 이렇게 GPU를 심고 거기에 HBM을 이렇게 고객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에 쌓아요. 그리고 이걸 연결해서 이제 그 HBM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AI 가속기 서버용 칩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HBM이 들어가기 위해서 요거를 다시 한번 패키징을 해야 되잖아요. 요 과정이 이제 2.5D라고 해요. 2.5D. 왜 3D라고 한다 그러면 이 GPU 칩에다가 바로, 이 GPU가 밑에 있다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바로 이제 HBM을 쌓아 올리는, 요게 이제 3D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는 보면은 HBM을 쌓아 올리는데 여기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2.5D 패키지라고 한다고요. 기존에 이제 2D 패키지 같은 경우는 요 HBM 없이 GDDR을 1층으로 쌓았던 거고, 어쨌든 지금 이걸 2.5D라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뭐 HBM을 수주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2.5D 패키지를 수주했다는 건 삼성전자 향후로 HBM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2.5D 패키지, HBM을 기반으로 해서 2.5D 패키지 파운드리를 간다 그러면 파운드리 실적 관리도 좋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경쟁력은 조금 더 강화되는 형태로 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코스닥의 전반적인 이제 동향을 봐도, 이번 주는 굉장히 안 좋았구나 라는 게 이제 이 파란색으로 보이죠. 그리고 제약 의료기기, 이제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좀 안 좋았다라는 것도 보이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오른 업종이 있긴 해도 이제 상승 종목 비중이 더 높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비금속 정도만 좀 좋았는데, 이거 전쟁 여파로 비금속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승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근데 LS 마린 솔루션이 좋았네요. 아까 말씀드린 KT 서브마린 쪽이 이제 강세를 보였던 거고, 요거는 이제 전력기기 쪽이니까 AI 쪽으로 붙여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보였던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좀 안 좋았다. 그리고 의료기기 쪽도 오늘은 좀 안 좋았다.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죠. 근데 바이오가 과연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인데, 지금은 이제 강한 모멘텀을 보여줄 게 아직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나오는 기업들을 뭐 AACL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새롭게 뭐 에로 라이선스 아웃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것들은 좀 지켜보시죠.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이 5월에 미국 승인이 남아있긴 하기 때문에 4월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느껴지긴 해요. 이거는 이제 금요일의 맵인데, 금요일의 맵도 일주일이랑 비슷합니다. 전력 설비 쪽 좋았고, 반도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급등하면서 원유 관련된 주식들이 좀 좋았죠.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야스, 요것도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쪽으로 연결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GNC 에너지는 이제 AI, 이구산업은 그때 구리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얘기 드려야 되겠네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이브리드 관련된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현대차가 1분기에 3월인가요? 3월에 전기차 판매는 감소했는데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미국에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나서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하이브리드를 가야 되겠다. 연비를 이제 중요시한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가야 되겠다는 기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 FT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종목을 보시면 이제 JNTC, 야스, 그린리소스, 포인트 엔지니어링을 좀 선정해봤습니다. JNTC는 원래라면 이제 커버글라스 업체예요. 커버글라스가 뭐냐면 요 핸드폰 그 뒷면에 보면 들어가는 글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만드는 업체인데 화웨이 쪽으로 납품을 하거든요. 전면 글라스도 전면에 이제 그런 글라스가 되겠네요. 어쨌든 이게 이제 전장용 커버글라스도 들어가요. 제가 후면이라고 했는데 전후면 다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추가로 급등했냐면 TGV 방식의 유리기판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글라스 기판이잖아요. 글라스 기판. 반도체 요즘 주목받는 게 이 글라스 기판에 TGV를 적용해서 글라스 기판 만든다고 하는데 이 글라스 자체를 제공하는 걸 하겠다라는 게 JNTC라는 거죠. SKC는 그 글라스 기판을 받아와서 거기에 뭐 실장 같은 걸 해가지고 이걸 제품화해서 납품을 하는 거고 그 원장을 만들어서 뚫어가지고 원장을 만들어서 납품하겠다는 게 JNTC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월 29일에 주주총회에서 처음에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서야 뭐 그 주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급등을 했고 주가 실적은 올해 이제 영업이익 950억, 내년 1100억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거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화웨이 쪽에 그 커버글라스가 나가면서 화웨이 쪽이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웨이 쪽으로 나가면서 실적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JNTC 관련해서 이제 좀 봐야 될 거는 느낌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UTI가 지금 그 역시나 이제 글라스 쪽 업체인데 여기도 JNTC가 그러니까 커버글라스 업체가 지금 유리기판을 얘기할 정도면 UTI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회사 UTI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가 전혀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펌프질을 해 회사도 같이 펌프질을 해줘야지 오르는 거라서 다만 UTI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야스는 원래 OLED 증착 장비 업체예요. 이 이제 LCD 관련된 증착 장비인데 증착 장비는 엄청 뭐 크게 크죠. 그런데 투자가 좀 별로 없었잖아요. OLED나 LCD나 투자가 좀 없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금요일 왜 급등했냐면 글라스 기판 관련된 장비가 나온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어떤 장비냐면 지금 이제 피롭티스가 오르는 게 TGV 때문에 올랐죠. TGV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뚫을 글라스 비야. 이게 글라스 기판이라고 한다면 글라스를 이렇게 뚫는 요거를 한다는 건데 요거를 뚫은 다음에 여기다 뭘 해야 되냐면 구리를 채워야 돼요. 전기가 통해야 되니까 여기다 구리를 채운다고. CU 구리를 채우는데 지금 보시면 이 모양이 그 모래시계 같죠. 모래시계. 이거 아워글라스라고 하는데 요 방식으로 했을 때 여기 가운데가 좁아지잖아요. 요거 좁아질 때 이제 구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전류가 흐르는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름을 검사하는 장비를 이제 야스가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좋았다. 근데 시가총액이 뭐 이제 1,6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된다 그러면 뭐 주가는 추가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린리소스는 어떤 거에 얘기가 나냐면 삼성전자 엔비디아 2.5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요거 수주의 수혜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면 이 회사가 건식 공정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인데 증착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의 보호 코팅을 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에서는 이렇게 막 때려버리니까 부품들이 같이 웨이퍼를 때리는데 웨이퍼 주변의 부품들도 같이 사가버리잖아요. 요거를 최대한 막아주기 위해서 보호 코팅을 사용하는 건데 보시면 공정의 미세화와 고집적화의 수혜를 좀 기대한다 라는 거예요. 뭐냐면 시각 한정이 공정이 미세화되고 고집적화된다 그러면 점점 이 시각이 세져야 되거든요. 시각의 강도가 세진다는 말은 그 주변의 부품도 견디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 코팅의 중요성도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내 유일의 이 회사가 국내 유일의 3나노와 5나노 그 공정의 보호 코팅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3나노, 5나노는 지금 D램이 아니고 파운드리 얘기잖아요. 파운드리. 근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2.5대를 수주했다 그러면 이것도 최첨단 공정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5나노 미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린 리소스가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신규 상장주인데 뭐 이제 공모가는 17,000원이었고 현재 주가는 한 28,000원대니까 뭐 공모가 대비해서 좀 올랐죠. 시가총액이 지금 2,000원대 이제 올라왔는데 실적으로는 아직까지 보여주는 회사는 아니고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 있는 회사는 아닌데 일단은 좀 지켜보시죠. 계속해서 좋다는 건 아니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선별 종목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제가 매일경제TV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탑픽 선정하고 싶은데 탑픽으로 선정하고 싶은데 이유를 몰라서 왜 사는지 이유를 몰라서 이제 탑픽은 안 했다라고 했던 종목인데 대표이사가 계속 샀어요. 근데 대표이사가 주가가 오르는 동안 계속 샀어요. 보통은 내부자들이 주가가 싸면 밑에서 살 수는 있는데 주가가 1,100원에서 1,600원까지 오르는데 계속 샀어요. 그게 너무 특이했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증착 공정용 부품을 들어가요. 디퓨저, 서세터, 섀도우 프레임이라고 요것도 이제 증착 장비에서 이제 뭔가 그 교체주기가 있는 그런 부품이 들어간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핀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핀 파운드리가 뭐냐면 이 프로브 카드라든가 아니면 칩을 검사한다 그러면 칩에 이 전기를 연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전기를 연결하기 위한 게 핀이거든요. 핀. 이 핀을 직접적으로 개발해서 그러니까 그 고객사들이 요청하는 그거에 맞춰서 스펙에 맞춰서 납품한다는 게 핀 파운드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고객의 칩을 대신 생산해주는 비즈니스를 말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핀을 대신 생산해주는 그 핀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는 건데 고객사의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납품을 하고. 근데 이 핀 파운드리 캐파가 지금 400억인데 제가 볼 때는 회사도 그렇고 마진이 꽤 좋다라고 하는데 2020년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용 장비가 좋았을 때 요때 이상의 마진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때 20%였기 때문에 20% 이상의 2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신사업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만 100억이 애드될 수 있는 거라서 지금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싸다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느낌이긴 한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고객사인지 얼마나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지 요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존에 없던 신규 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 반도체로 들어가는 거고 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제 핀 파운드에서 핀의 기술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알루미늄의 산화막을 방리해가지고 여기서 AAO라고 하는 그 새로운 알루미늄 기반의 세라믹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성이 좋고 그다음에 훨씬 더 단단하고 기존의 핀 파운드 핀에서 만들 수 없는 형태의 더 얇고 그러니까 더 미세한 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핀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이게 맞고 다른 업체보다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관련된 실적이 좀 빠르게 증가할 수 있거든요. 미세 공정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좋을 수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스터디도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회사가 탐방을 안 받긴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심을 두고 혹시 아시는 분들 뭐 스터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